네. 다음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시도한 데 따른 협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북측은 노동규정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개정해서 임금을 남북한 협의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한 것을 북측이 알아서 이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개성공단 운영이 크게 타격을 받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은 2014년 11월 달에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다음에 우리 측에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이 개정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12월 8일 날에야 우리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공무 문서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최저임금을 인상 상한 5% 이걸 폐지해버리고 최저임금도 매년 총국이 북측에서 알아서 결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임금 체계도 기존의 그 노임, 가급금, 상금, 장려금 이 체제에서 가급금을 노임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보험료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기업이 그 북한 당국에 바치는 15%인데 이 사회보험료를 키우기 위해서 사회보험료는 노임의 15%이기 때문에 이 가급금을 노임에 포함해서 그 모수를 키워서 사회보험료를 더 걷어내리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임금 직불제를 폐지해버렸는데 노동보수를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줘야 한다라고 노동규정 32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교묘하게 노동보수를 종업원에게 화폐로 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직접 줘야 한다는 것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임금 직불을 그나마 있던 것을 아주 폐지를 해버린 그런 사례였습니다. 또 이제 북측은 이렇게 2014년 11월 달에 개정을 하고 그 다음 해 2015년 3월부터 자기들이 이제 그 개정한 것을 적용하겠다 그래가지고 공문을 통보해 온 것이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를 한다 하고 이제 우리 측이 공식 통보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 보면은 2014년에 최저임금이 70.35달러였는데 북측이 74달러로 한다고 인상한 것은 보면 5.18% 인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동 규정의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살짝 오버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측은 금액은 초과한 것이 좀 크지는 않지만은 비록 이 문제는 총국이 북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해서 통보하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남북 당국 간에 회담을 하자 해서 이걸 좀 이렇게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문제를 좀 이렇게 협의하자, 논의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통지문을 전달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북측은 노동 규정을 개정한 것은 자기들의 입법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남측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하면서 통지문 자체의 접수도 거부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북측은 회담을 거부하면서 개별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자기들 뜻대로 강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상된 임금이 아닌 종전 임금을 우리 기업이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는 북측에서 임금 수령 자체를 거부했고 또 임금을 수령하더라도 담보서라는 것을 사인을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수령을 했습니다. 이 담보서 내용은 3월분 임금은 종전 기준에 따라 납부하되 차액은 추후 납부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시기만 좀 늦춰진 거지 북측이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담보서를 사인하는 것은 안 된다고 수용 불가 입장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또 북측은 임금을 미납한 기업에 대해서는 잔업 거부, 태업 이것을 통해서 기업의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기업들이 다 OEM 방식으로 납기를 잘 맞춰서 이렇게 생산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잔업을 거부하고 태업이라는 것은 출근을 해도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국과 회담이 이렇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은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면 북측과 협의를 좀 진행시켰는데 최저임금은 5%까지는 노동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 가능하다 하는 입장도 전달하고 임금하고 가급금을 플러스 그 베이스로 해서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는 북측이 주장하는 방안도
이것은 우리가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를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북측이 호응이 없어서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정부는 우리가 기업 측엔 또 한편 절대로 인상된 임금은 북측에 납부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임금을 납부하는 것은 납부하지면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전체 기업 대상으로서 설명회도 하고 북측의 의도 이런 것들도 설명을 제가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기업들이 북측의 직접적인 압박 현장에서 시달리는 것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을 관리위원회에 공탁하라 이렇게 또 권고를 했는데 이것은 기업이 직접 북한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위원회에 임금을 공탁하면 관리위원회가 북측에 임금을 지급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북측이 또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관리위원회로부터 자기들은 공탁 임금 수령을 거부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또 관리위원회 임금을 공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북측이 노동력 제한하고 불이익을 주겠다. 물론 뭐 태업, 파업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공탁 제도는 거의 뭐 우리 기업들이 참여가 부실해 거의 없었습니다. 하면은 북측으로부터 압박에 또 시달리기 때문에 또 이제 북한은 또 이제 우리 기업이 임금이 납부를 안 하면 임금 납부가 지연되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매일 0.5%씩 뭐 최장 30일까지 해가지고 연체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기업을 압박하는 거죠. 사실 연체료가 0.5%씩 최장 30일이면 월 15%가 되지 않습니까? 임금이 10만 달러를 내는 기업인 경우는 월 15,000달러의 연체료를 이렇게 부과받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자기들 임금이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북측에서는 임금이 납부를 안 하고 이 연체가 기간이 늘어지면 연체료를 부과하는데 이거 연체료는 정부가 좀 맡아달라 하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는 참 그 향후 어쩔 수 없이 북측과 협의를 해서 연체료 문제는 뭐 책임지겠다. 우리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줌으로 해서 기업들이 납부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연체료 문제는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입장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 기업하고 우리 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 뭐 증폭되어 갔는데 또 상당수의 기업은 이미 임금들 인상을 사실 지급을 북측에 해왔습니다. 자기들 납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북측 근로자를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시 60여 개 기업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런 기업들은 뭐 북측의 일방적인 인상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을 지급하였으면서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또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을까 봐 우려돼서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또 임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겠다. 정부 방침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밝히고 기업별 임금 지급 내역도 조사를 했는데 최저임금은 기업들이 장부에 보면 종전 수준으로 안 올린 것을 기재를 하고 상금, 장려금 이런 것들을 또 인상하는 등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도 많이 판단되는 사례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이제 노동교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장면입니다. 왼쪽에는 제가 직접 기업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우리 통일부 회의실에서 기업하고 우리 간담회를 가지는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북측은 5월 13일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를 요구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담화의 내용을 보면은 자, 새로운 노동 규정은 자기들의 입법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행할 것이다. 또 개성공단은 남측 기업하고 우리 북측이 알아서 하는 건데 남측 당국이 왜 간섭하냐, 간섭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그러면서 근로자가 없는 텅 빈 공장, 기업의 경영 자율권이 심히 침해당하는 공업지구가 되고 있다. 이 관리위원회에만 운영을 맡겨둘 수는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를 5월 13일 발표했는데 그 일주일쯤 지난 후에 담화 발표 5월 21일 날 북측은
총국의 부총국장이 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근로자들 만여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 하면서 관리위원회가 그 임금 공탁 노름이나 하면서 임금을 깔아뭉개고 있다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북측의 말을 보면은 만여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그때 당시 근로자가 한 5만 명 됐기 때문에 만 명이면 20%지 않습니까? 20%가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이제 주장한 겁니다. 그게 금액으로 보면 한 달에 약 160만 달러. 그 3월, 4월 계속 2달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적해서 한 320만 달러의 임금을 자기들이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정부가 임금을 납부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제 일부 기업들은 납부를 하지 않은 거죠. 한 20%의 임금을. 이것이 북측에 타격을 준 것 같아요. 정부는 또 임금의 이런 북측의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는 또 임금의 관리위원회 공탁을 처음에 했을 때는 거의 기업이 참여가 없어서 이렇게 거의 실패했는데 이것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임금을 공탁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융자금 이거 상환 연장 허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5월 15일에는 우리 기업 대표단이 이제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총국 북측 만나서 이 임금 문제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결을 촉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가서 북측에다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임금을 좀 납부하도록 해주고, 즉 임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하도록 해달라. 차액은 앞으로 남북 당국 간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납부하게 해달라. 이것을 북측에 제안했는데 이때는 북측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어요. 자기들이 이제 임금 안 그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은 5월 18일 날 갔다 와서 긴급 총회를 열어서 개별 기업별로 임금을 북측에 지급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 앞에 60개 기업이 이제 그 개별 기업을 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부 방침에 따라 행동을 통일하겠다. 이런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기업이 이제 행동 통일하고 총회에서 입장을 발표한 직후 5월 22일 날 북측은 이제 관리위원회와 협상을 한 거죠. 협상을 해서 확인서라는 것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임금 문제를 일단락이 됐는데 결국은 확인서 내용이라는 것은 임금을 기존의 노동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되 차액하고 연체료 문제는 차후 남북한 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여기서 차이는 북측이 제공한 것은 그 임금을 인상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하되 뭐 추후 차액은 지급한다. 이게 북측이 아니었는데 남북한 협의 결과 이런 말 다 빠졌죠. 그래서 그거는 북측의 기간만 이렇게 연장시켜 주되 북측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이것은 남북한 협의 결과, 즉 남북한 회담을 가지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것이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대로 확인서가 채택이 된 거죠. 북측이 이제 수긍을 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북한이 이거 이제 확인서를 채택하고 난 다음에는 인상되기 이전 종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도 수령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임금 문제는 임금 지급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다만 북측이 노동 규정 개정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우리 측은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 노동 규정 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국 간 회담을 처음부터 요구를 해왔고, 그런데 이제 북측이 호응을 해와서 제6차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있었고, 대표단은 남측 위원장은 통일부의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이 맡았고, 북측 위원장은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이렇게 맡았습니다. 공동위원회 진행 경과를 보면 전체 회의를 1회 했고, 공동위원장 접촉이 4회 있었고, 총 5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실 이 당국 간 회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어떤 합의도 없고 각자 입장만 주장하다가 끝났습니다. 이게 남북공동위원회는. 역시 우리 측은 최저임금,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지만, 개성공단 임금 차등화 문제도 임금 체계 선진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북측은 일단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개정된 노동 규정을 계속 따라야 한다.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함에 따라서
당국 간 회담인 제6차 남북 공동위원회를 통한 협상은 일단은 별 소득 없이 이제 끝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